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비군이 있어가지고 자다 깬 목소리로 바로 녹음을 해놓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아침 녹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난 금요일날 보시면은 나스닥이 1% 넘게 하락, 고점 대비로 보시면은 거짓만 2%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S&P 500도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는 그냥 뭐 행보하는 정도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락의 가장 중심은 엔비디아였다. 그리고는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뭐 AMD, 인텔, 퀄컴, ARM, ASML 뭐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트코 실적 발표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구글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빅테크 중에서 롱숏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그 애플과 구글에 대한 숏 의견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서 포지션 변경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숏이었는데 또 금요일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섹터별로 보시면은 리츠 쪽이 1% 넘게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는 IT가 1.8% 하락하는 모습, 필수 소비재가 코스트코에 의해서 0.8% 정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는 피앤그리드 인덱스를 보시면은 71포인트 정도로 지금 상황에서 심리가 꺾였냐? 그러면은 아직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뭐 푸콜 레이시오 기준에서 보시면은 여전히 지수 조정에 대한 배팅은 낮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옵션 시장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말 그대로 전체 시장에 폭락에 배팅하는 그러한 그런 뭐 배팅 값이 들어갈 수 있고요. S&P 500 5,000 밑으로 떨어진다, 뭐 나스닥 15,000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지수에 대한 뭐 옵션 거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반대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는 개별 종목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900달러를 넘어갈 거다, 그리고는 엔비디아가 800달러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게 최근에 많이 거래되는 옵션인데, 그 옵션 시장이 매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요일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옵션이 끝납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하루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간 단위가 있고 월간 단위가 있고, 그리고는 분기 단위 옵션이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분기 단위 옵션 시장이 제일 크긴 해요. 근데 분기 단위 옵션은 미국 시간 기준으로 3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옵션이 또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지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만 되면 지금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위클리 옵션 영향이 좀 많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3월 1일이었죠. 요때도 옵션이었는데 요때 우리가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800불 넘기냐 안 넘기냐 그랬는데 800불 뚫리면서 쭉 올라가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번에는 다시 한번 900불 넘어가면서 900 그때 970 몇 불까지 갔었는데요. 금요일 날. 그러고는 갑자기 거의 한 2시간 정도 만에 상승분 다 쏟아내고요. 그러고는 마무리되는, 이렇게 좀 종가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모습에 의해서 금요일날 엔비디아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오른 부분 뱉어내는 정도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움직임이 없었다라고도 해석하실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폭락으로 느껴지겠지만, S&P 500이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인 만큼 S&P 500 기준으로는 0.65%밖에 하락을 안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쫄 거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16% 하락을 했지만 21선 여전히 뭐 붕 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좀 과열됐었고, 그래서 금요일날 반도체에 대한 매도가 나왔다. 그럼 한국은 이거든요. 한국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 마벨이나 코스트코처럼 요게 실적과 관련돼 가지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죠. 실적과 관련돼 가지고 코멘트가 나오면서 폭락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몽고디비 실적 발표한 지는 좀 됐는데 오히려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SML도 그렇고요. 온세미도 그렇고 마이크로칩, 인텔, 램리서치,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케이던스 디자인, 퀄컴 모두 다 AI 관련된 기업들이었고요. 이 기업들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한 부분이 엔비디아의 하락과 더불어서 좀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는 하락의 주범이었지만 오히려 좀 잘 버텼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뭐 요새는 10%씩 폭락하는 것도 꽤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그죠 뭐 고점 대비로는 10%가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에는 조금의 반등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종가에는 그래도 조금 다시 반등을 했는데 여기 한 870불에서 거의 한 890불까지 거의 이 정도면은 꽤 많이 되돌렸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의 각도는 점점점 멈추는 모습을 나타냈고 여전히 시장에서 어찌 보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투심이 죽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박스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박스의 하단이 어디일지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AI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요러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한 7.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요걸 놓고 보시면은 회원제 요금, fee hike, stay on ice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우리가 코스트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들 회원 가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요걸 요금을 올린다 그랬어요. 글로벌로. 그런데 요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용이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는 실제로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아무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좀 낮게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월마트보다는 비싸지만 코스트코만의 또 사업 모델이 있기 때문에 코스트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투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상승한 종목들 보시면은 모더나나 아니면 길리어드 사이언스, 바이오젠 이런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좀 많이 눈에 띄는 모습. 그리고는 컴캐스트가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덱스컴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시스코도 올랐고, 그 다음에는 애플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 많이 빠졌다 해서 엔비디아 때문에 AI 다 폭락하나요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아마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하이닉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할 수 있겠으나 컴캐스트도 올랐고 시스코도 올랐고 애플도 올랐습니다. 모두가 빠진 건 아니다. 그리고 반대로 AI랑 좀 연결이 약했던 기업들은 오히려 롱숏 전략으로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하이닉스는 좀 빠지더라도 삼성전자가 올라서 지수 방어를 좀 해주면 기분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란다. 나스닥에 있는 상장돼 있는 바이오 기업들 보시면은 아까 전에 바이오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그렇고 다들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바이오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정 몇몇 종목들이 좀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작년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서 한번 불을 뿜고요. 그러고는 1월 달에 쭉 상승을 주도하다가 지금 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트를 타고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바이오가 다시 한번 이제 AI가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할 때 얘네들이 또 반등을 하는지도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바이오 기업들이나 제약 기업들의 최대 악재는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약가이나 이야기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복지 정책 쪽으로 바이오를 건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바이오 주식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 엔비디아가 폭락을 하긴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인플레이션 데이터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MOM 전월 대비로 보시더라도 3월달 데이터가 그렇게 막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어 PC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2%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는 0.32 그리고는 이제 3월 달에는 0.3으로 나타나면서 1, 2월이 조금 높게 나왔으나 3월부터 낮아질 거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월 FOMC 전에 뭐 2월달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하지만 3월 데이터는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측치가 나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걸 보면서 일단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는 지금 방향성은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CPI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소매 판매 나오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면서 여기다가 추가되면서 점점 더 변동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요 GDP 나우에서 측정하는 데이터가 GDP 말고 인플레이션 그 나우 캐스팅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상당히 좀 정확도가 높다 보니까 요런 부분은 참고를 좀 해놓으시고, 지금 뭐 2월달 데이터가 좀 높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뭐 그렇게 흔들릴 이유는 없다 정도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나왔던 데이터, 일단 고용 보고서가 매우 크게 좀 시장에 이슈가 되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 오히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점은 확실히 일을 하고자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연준이 아주 원하는 데이터, 혹은 연준이 생각했을 때 경기가 좀 식고 있다라는 데이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시장은 엔비디아는 하락을 했으나 채권 시장을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뭐 그렇게 뭐 이게 차익 실현 정도지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다라는 점, 그거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10년물 채권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지난 금요일 기준에서는 요게 4시간 봉이기 때문에 2개가 하루인데 양봉을 2개 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목요일 대비로는 낮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식 매도가 나오면서 채권도 살짝은 좀 뭐 포트 조정, 리밸런싱 이런 게 있으면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약간은 좀 저항이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파월 의장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기물보다는 연준 기준에서도 이제 단기물을 좀 많이 그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경기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2년물, 3년물, 5년물 이런 것들이 조금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2년물은 0.036 떨어지면서 4.47, 이제는 20년물과 거의 비슷한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물은 4.25, 5년물은 4.05 이렇게 나오면서 10년물과 7년물 그리고는 5년물이 거의 비슷한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2년물과 10년물 혹은 뭐 3개월물과 10년물 이런 걸 기준으로 볼 때 10년물이 더 낮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5년물과 10년물까지는 비슷한 금리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3년물이 또 10년물과 비슷해질 거고, 2년물이 10년물과 비슷해질 거고, 1년물이 10년물과 비슷해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배팅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 지금은 TLT도 좋지만 뭔가 약간 중기채 혹은 단기채 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 연준이 그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시장이 좀 돈을 많이 쏟아내고 있다라는 점, 쏟아붓고 있다라는 점 참고 한번 하시면서 채권 시장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페드워치 2를 보시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올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조금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거다라고 배팅 값이 바뀌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첫 금리 인하는 6월이다. 6월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나오는 경제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그게 5월이나냐 6월이나냐 7월이나냐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거다. 하지만 시장 기대도 기대값이지만 연준의 입장을 보면은 아마 6월 혹은 7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고, 그리고는 경기 데이터가 안 좋아지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올해 2번에서 4번 정도 금리 인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채권 시장에서 배팅을 하고 있고, 요 눈치를 보면서 주식시장도 움직일 거다라고 좀 뭐 기억을 계속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보고서가 나오자마자는 6월의 금리 인하 확률이 76%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 마감은 73%로 끝났습니다. 뭐 별로 변화는 없었다. 고용 데이터를 보더라도 시장은 여전히 뭐 FOMC도 봐야 되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봐야 되고 CPI, PCE 이런 거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으로 다시 한번 내려앉았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천연가스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가솔린도 떨어지는 모습, 이 2.5달러 정도고, 뭐 난방유도 그렇고 나머지가 전부 다 뭐 구리도 8,500, 그리고 나머지 뭐 모든 그 원자재가 대부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뭐 원자재발 인플레 이슈는 전혀 뭐 나오지 않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시장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심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돈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금 가격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달러에 대해서 뭐 금리가 떨어지든 간에 경기가 좋아지든 간에 아니면은 뭐 경기가 오히려 박살나든 간에 지금 미국의 정책 혹은 그 달러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단기적인 그런 기대감이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달러가 만약에 약세로 간다 그러면은 엔화를 살 거야 아니면은 유로화를 살 거야 아니면은 위안화를 살 거야. 살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달러 해칭 자산으로서 금 가격에 대한 배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고가를 주말 내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69,000 이제 7만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점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됐든 아니면은 뭔가 이게 뭐 시장에서의 그런 그 배팅이 됐든 간에 일단은 금리 인하는 확실한 뭐 미래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뭐 주식시장이 부러지든 더 가든 간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어떤 대안,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지금 현재 아침 7시 15분인데 현재 시간으로는 69,000은 깨졌는데요. 68,999, 뭐 살짝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중이다 정도고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고점은 뚫어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ETF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기관 자금부터 개인 자금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튀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달러 인덱스가 어디로 가느냐 인 부분인데, 엔비디아가 무너지면서 혹은 나스닥이 빠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치솟는다 그러면은 진짜 개박살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엔비디아가 빠졌지만 뭐 AI가 빠졌지만 달러 인덱스는 제자리였다. 이러면 우리가 쫄 거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중국 위안화 역시도 지금 뭐 그냥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공산당의 정책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은 그냥 서로서로 뭐 말은 많이 하지만 뭐 나락을 가니 많이 이런 배팅은 없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심은 약간 약하긴 해요. 살짝 반등은 하고 있으나, 요게 지금 뭐 정책이 나오고 양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이제 큰 반등은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횡보 혹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그죠. 그냥 뭐 좋게 보지도 않고 나쁘게 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20원대로 30원대에서 박스를 그리다가 확실히 이제 원화가 레벨업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기는 절대 아니다. 다만 하이닉스는 좀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는 빠지지만 삼성전자는 오르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게 금요일 기준에서 보시더라도 다시 한번 박스 고점을 뚫어냈고요. 그리고는 우리 이제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코스피 한 1.4% 정도 올랐어요. 코스피 200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준 2%, 뭐 S&P 500 기준 1% 정도 하락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그 정도 하락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주말 내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 캐나다 쪽이죠. 캐나다 무슨 대학이지? 토론토 쪽인가? 거기 대학에 있는 교수님인데, 원래 구글 뭐 지금 뭐 AI 하는 팀들의 지도 교수님? 이제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 일본이랑 인터뷰하면서 나온 소식인데, 이게 10년 내에 사람 죽이는 AI 로봇이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뭐, AI 관련돼가지고 로봇 관련돼가지고 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도 AI 관련된 규제 이슈가 살짝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중국도 쫄리긴 한가 봐. 근데 그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AI에 대한 투자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폭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거를 제일 먼저 개발해내고 이걸 제일 먼저 컨트롤하게 되는
완전 전쟁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서 나가는 기업이 우리가 뭐 오픈 AI에 대해서 샘 알트만에 대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게 공부하고 무슨 발언하는지를 팔로우하는 이유 자체도 요거 때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승기를 잡아야 빅테크 역시도 생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요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제 기업들도 다 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그 시장에서 AI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이고요. 다른 기업이 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AI가 그래서 끝난 거냐? AI는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쫄지 말아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에 뭐 주총 관련돼가지고 주주총에 관련돼가지고 행동주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 PBR주 관련해가지고 주주 제한 이슈가 있는 금호석유화, KTNG, 그리고는 지금 뭐 JB금융지주, 태광산업 요런 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는 또 대주주 간의 분쟁 이슈도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고려아연, 한미사이언스 요런 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는 뭐 그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디십 코드라고 해가지고 기업 경영에 이제 개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본처럼.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좀 그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 거래소에서도 전자투표제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안 했냐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자투표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뭐 방송을 보시든 아니면은 뭐 유튜브 이런 걸 보시든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막 가끔씩 유튜버들이 막 투표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쉽게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그 투표 하나하나를 클릭 해가지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걸 전자로 만들겠다. 누구든 주총장에 갈 필요 없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필요 없고 온라인으로도 다들 이제 내가 그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반장 선거 하듯이 내가 한 표 한 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렇게 되면은 무엇이 이제 바뀌냐 그러면은 이사회가 바뀌겠죠. 왜냐면은 그동안 회장이 대주주가 너 이제 그 우리 이사하고 너도 이사하고 그다음에 너도 이사해서 내가 무슨 말하면 다들 내 말 찬성해 줘야 돼 하는 사람들 이사로 뽑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 사람 친인척인데 이사로 앉히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반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들의 관심을 끈다라는 거는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이런 기업들 중에서 또 배당이 많은 그리고는 자사주 소강 여력이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저 PBR에 엮여가지고 외국인 수급의 주요 기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뉴스 나오면은 뭐 공시 뜨면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매는 개인적으로는 뭐 몇몇 기업들이 보이긴 하지만 매매를 큰 비중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분쟁이 있는 이유는 대주주가 고집을 부려서고 대주주가 그렇게 좋은 대주주는 아니란 소리이기 때문에 믿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문제인 기업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주말 사이에 뉴스가 좀 많이 나오던데 나사 쪽에서 한국 기업들이 그 아르테미스 거기에 그 우리나라가 결국 비용 때문에 참여를 안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우주 산업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우주 탐사를 나가니 많이 그리고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관련된 기술 그리고는 많이 관련된 제조 기술을 영위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카이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또 우리나라의 최근 트렌드죠. 우주청 관련돼서 저런 것도 정부 쪽에서 나온 소리고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시장에 또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 보니까 우주 관련돼서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최대한 제가 월요일 아침에 촬영하려고 어제 밤에 대본 써놓고 일단 자고 일어나서 한번 뉴스 쭉 훑어보고 만들긴 했으나 장초 공시 같은 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슈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엔비디아는 하락했지만 시장이 붕괴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에 이제 몰빵하신 분들은 조금 아침이 좀 우울할 수 있겠으나 AI 관련돼서 몰빵하신 분들은 우울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시장에는 수급이 분산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 호재는 코인이 상승했다라는 점, 채권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점, 금리 인하가 고용 보고서 때문에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시장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 그리고 하지만 악재는 테슬라도 하락했고요. 뭐 전기차 쪽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고요. AI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은 오히려 뭐 코인 관련돼 가지고 게임주들이나 아니면은 뭐 방산, 우주항공 요런 쪽으로 조금 체크하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수급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그다음에 저 PBR주 관련돼 가지고 이슈 있는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비군 잘 다녀오고 오늘 밤에는 방송을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또 8시간짜리 하루 종일 하는 훈련이라 일단 다녀와서 다시 또 아프리카 TV 방송은 공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생존하시고요. 저도 생존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님들, 누님들 모두 안녕!